권리란 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의 힘이다. 이걸 가리켜서 다른 표현으로 권리법력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배적인 학설이에요. 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의 힘을 권리라고 부르죠. 다음에 우리가 의무라는 것은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법적 강제를 뭐라고 한다? 의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가 신의 칙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뭐가 된다? 채무불이행이 되고, 만약 권리의 행사가 신의 칙에 반했다. 그럼 뭐가 된다? 권리남용이 된다. 이런 내용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권리가 뭐고 의무가 뭐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권리와 구별할 개념이 나와 있죠. 그죠? 박스에 권리와 구별할 개념. 이게 아주 자주 나올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권리와 구별할 개념으로서는 권한, 권능, 권원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죠? 권한, 권능, 우리가 권원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아주 잘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럼 권리와 구별할 개념으로서 권한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권한이라는 것은 사무무세 권리를 행사하면 그 권리 행사의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권리를 행사하면. 권리 행사의 효과가 누구에게? 권리자에게 귀속되잖아요. 권리자에게. 근데 권한이라는 건 자기에게,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정한 법률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뭐라고 한다? 권한이라고 한다. 법률상의 지위, 법률상의 자격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의 권리다, 권한이다. 권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올 내용 가운데 대리인의 대리권은 권리다, 권한이다. 권한입니다.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가령 법인에는 이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가 법인을 대신해서 법령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 이사의 대표권은 권리다, 권한이다. 권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다음 중 권리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권능 그러면 권능이라는 것은 권능이란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권능이라고 해요. 권리의 구체적인. 그 권리가 뭐를 행사할 것이냐?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권능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유권은 어떤 권리냐? 사용도 할 수 있고, 물건을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권능은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뤘을 때, 우리가 뭐에? 권능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권원 그러면요. 권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권능이란 우리가 법률상의 정당한 근거를 권능이라고 합니다. 법률상의 정당한 근거. 그러니까 권원이 있느냐 없느냐. 법률상의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 우리가 권원이라고 표현해서요. 뭐라고 표현하면 보세요.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은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근거 없이, 그러니까 무단으로 나무를 심어놨대요.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은 누구에 속한다? 수목의 소유자다,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남의 땅에 나무를 심어놨을 때는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근데 권원을 가진 자가 식재했다. 예를 들어서 그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을 설정했다. 임대차 관계를 맺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식재했다면 이때는 누구 거다? 얘네 거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법률 관계가 종료하면 뭐에 갈 수 있다? 수거해 갈 수 있다. 캐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와 구별할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다음에 우리가 바로 밑에 의무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이런 내용 살펴보셨고,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권리와 의무의 상호관계에서요.
자, 우리가 권리와 의무라는 것은 어느 한쪽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되면 다른 쪽 사람은 의무를 갖게 된다. 권리와 의무는 대응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나 예외적으로 권리만이 존재하고 그에 대응되는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권리만이 존재하고 대응되는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권리를 우리는 형성권이라고 해서 취소권, 주인권, 상계권 해가지고 어디에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다음에 권리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죠?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내용은 민법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권리는 내용상의 분류와 작용의 분류가 있어요. 내용의 분류라는 것은 자,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어떤 법률상의 이익이 주어지느냐. 법률상의 이익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용에 의한 분류로서는 인격권, 가족권, 재산권, 사원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권리의 내용상의 분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격권, 가족권, 우리가 뭐야? 여기가 사원권, 재산권 이런 것들을 내용상의 분류고. 그럼 인격권이라는 건 뭐냐? 인격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가 인격권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 민법 3조에 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렇죠? 그죠? 살아 숨쉬는 동안. 그러니까 생존함, 출생하자마자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게 뭐예요? 인격권이죠. 그래서 권리 능력은 곧 뭐예요? 우리가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격. 그럼 예를 들어서 인격권은 그럼 뭐예요? 생명권, 신체권, 명예권, 자유권, 초상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인격권이라고 그러죠. 그죠? 인격권.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뭐예요? 생명권의 침해예요. 자, 다쳤대더라 뭐예요? 신체권의 침해. 자, 초상권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초상권이 뭡니까? 우리가 초상권이라는 것은 내가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치사한 쪽으로 비춰졌더라. 그죠? 초상권의 침해예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가 요즘 보면 도로에 속도 위반할 때는 사진을 찍죠. 그죠? 사진을 찍었는데, 한 번은 우리가 어느 가정주부가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보내온 그 교통 위반 사진에 대한 범칙금을 내라는 통지가 들어왔는데, 거기 사진이 딱 찍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몇 월, 며칠, 몇 시, 그러니까 그래서 경춘국도 어디에서, 이것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자기 남편과 옆에 앉아있는 여자의 얼굴이 말이죠. 전에 남편과 사귀던 여자의 얼굴. 그게 다 정리된 줄 알았더니 또 저렇게 만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잖아요. 예?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결국 그 남편이 말이죠. 행정소송을 얘기했어요. 야, 내가 교통사고를, 교통법을 위반을 해서 속도 위반을 했으면 속도 위반에 대해서만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이혼까지 하게 만드냐 해가지고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행정당국에서 우리가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 줄 아십니까? 배상하라는 판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지. 행정당국에서 어떤 범칙 사실을 통보함에 있어 그것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일지라도 이후 이런 사정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차후에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죠? 이거 배상까지 해줄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결국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초상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음에요. 우리가 가족권이라는 것은 그냥 친족권과 상속권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족권, 상속권이라는 것은 이 가족권은 어떻게 해야만 인정되는 걸까요? 일정한 신분관계, 일정한 신분상의 지위에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예요. 그죠? 그래서 가족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예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부모가 가지는 뭐예요? 친권이라고 표현하죠. 뭐 친권, 배우자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권리도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91년 이후에 개정돼서 가족권 가운데 나온 것 가운데 뭐가 있어요? 면접교섭권도 있고 부재산 분할 청구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가족권 아닙니까? 분할 청구권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가족권이에요. 또 상속권이라든가 가령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 청구권이라든가 유류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격권과 가족권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
우리 자격시험과는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간접적으로만 연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격권, 가족권이라는 건 승계취득이라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로지 무슨 취득? 원취득이 있어요. 이런 권리는 상속이나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로지 원취득이에요. 또 이런 권리는 상속, 양도, 승계가 안 되니까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한다? 일심 전속권이라고 한다. 한 사람에게만 전속된 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음에 우리가 재산권, 그러면 재산권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경제적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재산권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재산권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재산권에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무채 재산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상의 경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권은요, 우리가 상속 양도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승계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물론 일신전속적 재산권도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으로 퇴직해서 연금을 받는다. 연금 청구권은 비전속권의 일신전속권이에요. 일신전속권이죠. 그래서 재산권 가운데도 일신전속권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외에는 대부분은 뭐예요? 상속 양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권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재산권 가운데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이게 우리가 물권 아닙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가운데 가장 완전한 권리가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물권은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가 권리를 물권이라고 해요. 재산권 가운데.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자, 사람에 대한 청구권을 뭐라고 한다? 채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노무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임금 청구권이라든가. 자, 임대차를 했다 그러면 뭐예요? 집주인에게는 차임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무슨 관계예요? 채권 관계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무채재산권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는 재산권으로서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소설가가 갖는 저작권, 이런 것들이 무채재산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우리가 사원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 것은 우리가 뭐예요? 사단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는 권리. 그죠? 또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 뭐 사원권, 주주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원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민법상 우리가 말하는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격권, 가족권, 재산권, 사원권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작용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작용에 의한 분류로서 권리를 분류하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배권도 있고, 청구권도 있고, 자, 형성권도 있고, 항변권도 있고. 자, 그래서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작용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죠? 작용상 분류. 그래서 어떤 권리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배권을요, 앞으로 뭐라 하면 지배권은 배타적인 권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배타적이다. 이 지배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동일한 내용의 둘 이상의 법률 관계가 존재할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독점적이에요. 그냥 물권이다. 그러면 물권은 뭐다? 지배권이다. 그 물권은요,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소유권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령 인격권이다. 인격권, 옛날 노예 시대라면 모르지만 이건 뭐예요? 자, 인격권은 우리가 본인 외에는 다른 사람은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일신전속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배타적이라는 의미는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보면 배타적이라는 말 많이 나오지만 이러면 뭐예요? 둘 이상의 법률 관계가 존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뭐예요? 지배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특허권, 뭐예요? 지배권이죠. 둘 이상의 권리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배권이 뭐다라는 걸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으로서 무채재산권, 인격권, 친권, 후견권 이런 것들이 지배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배권이 뭐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하시고. 다음에요. 우리가 청구권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대인권이다. 상대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청구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죠? 그래서 대인권이다. 상대권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청구권은요. 자,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인격권, 가족권, 재산권, 상원권 여기 어느 곳에서도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인격권에서도 우리가 가령 이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람이 죽었다. 생명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 침해에 대한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가족권과 관련해서도 뭐예요? 상속재산 청구. 자, 거기가 뭐예요? 부재산 분할 청구권이다. 뭐 상속재산 여기에 분할 청구권이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속 회복 청구권이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재산권과 관련해서 물권에서도요. 물권의 침해가 있었을 때 내 물건을 누가 가져갔다 그러면 왜?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채장권, 채권과 관련해서도 전부의 청구권이 정립돼요. 사원권에서도 뭐예요? 가령 주식 배당금 청구권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런 법률관계, 이런 권리의 행사에 따른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채권의 기인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권리의 기인에서도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형성권이라는 것은 아까 한번 언급이 됐었죠. 형성권은 권리만이 존재하고 우리는 권리에는 의무가 대응되는 게 원칙인데 권리만이 존재하고 대응되는 의무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죠. 대응되는 의무가 없다. 이런 경우 형성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형성권은 우리가 재판상 형성권이 있고 의사표시에 한 형성권이 있어요. 의사표시에 한 형성권, 재판상 형성권. 그러면 여기 의사표시에 한 형성권이라는 건요. 여기는 이른바 나중에 가서 이제 법령이 종료해서 살펴보겠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해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 있어요. 그럼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취소권이다, 해제권이다. 이건 민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죠? 취소권, 해제권은 무슨? 너 나한테 사기쳤지? 취소하겠다. 자, 해제권은 계약을 지키는데 어느 일방이 계약의 내용들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 해제하겠다.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효과가 발생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거기 교재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형성권 그래가지고요. 거기 형성권에 놓고 세 번째 보면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채무의 면제권, 계약의 해제, 해지권. 우리가 계약법 가서 진행이 됐지만 매매의 일방 예약에 있어의 예약 완결권. 이런 것들을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박스, 그 내용 위로 보면 박스가 하나 있죠. 박스가 하나 있어서 앞으로 우리 민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표현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형성권인 것들도 적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치료 증감 청구권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시면서 자, 이런 권리는 형성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우리가 재판상 형성권도 나와 있는데 뭐 여기에도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도 있다. 그 판결만으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부부간에 이혼을 할 때 이혼에는 뭐가 있대요? 협의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이 있어요. 그럼 협의 이혼의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신고를 해야만 혼인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근데 재판상 이혼은 판결만 있으면 구태여 뭐 하지 않아도 신고하지 않아도 혼인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상 이혼 형성권에 해당이 됩니다. 또 앞으로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재판상 형성권에.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잘 나오죠. 채권자 취소권, 사회행위 취소권. 뭐 똑같은 말입니다만 우리 민법 406조에 규정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재판상 형성권에 해당이 돼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다음에 우리가 항변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를 거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청구권의 행사를 거부하는 걸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변권이라는 것은요. 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 그래서 이 항변권은 종종 나오잖아요. 그죠? 연기적 항변권은 또 동시행의 항변권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항변권에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원히 항변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이행해 올 때까지 나도 이행을 연기하는 연기적 항변권과 우리가 영구적 항변권도 있어요.
그래서 영구적 항변권이라는 건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영구적 항변권은 상속인의 한정승인 항변권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상속인의 한정승인 항변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는 상속을 말이죠.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상속을 받을 때는 상속을 승인할 수도 있고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나 안 받겠다.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상속의 승인에는 뭐가 있냐면 단순 승인이 있고 한정 승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 승인이라는 것은 자, 상속 잘못 받으면 빚까지 몽땅 받는 데다가 들어보셨죠? 이 단순 승인 받았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승인이라는 건 모든 우리가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가 이제 모든 법률상의 지위를 상속받을 때 뭐예요? 단순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도 상속받겠다. 뭐예요? 한정 승인. 이건 빚이 더 많다 할지라도 어떤 범위 내에서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을 받겠다. 이게 한정 승인이에요. 이런 한정 승인의 항변은 뭐다? 영구적 항변권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가면 연기적 항변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는 연기적 항변권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우리 자격시험에 감초처럼 출제되는 뭐예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든가 또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우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은 나중에 계약법 시간에 아주 여러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진행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동시이행 항변권은 이른바 쌍무계약이세요. 쌍무계약 그러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죠.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다, 도급이다 이런 쌍무계약에서 네가 줘야 나도 줄 거 아니에요.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만약 매도인이 물건도 주지 않으면서 물건 값 달라고 하더라. 그러면 매수인 가만히 있겠어요? 네가 줘야 나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항변할까요? 상대가 이행이 올 때까지. 영원히 항변하는 게 아니죠. 다음에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것은 근데 사실은 요즘은 보증보다는 뭐가 많아요? 연대 보증이 많죠. 일반적인 보증보다는. 그래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것은 가령 갑과 을 사이에 우리가 뭐예요?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요. 을이 채무자인데 이 채무에 대해서 병이 보증을 줬대요. 병이 보증을 쓰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가요?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야 네가 보증서 쓰니까 네가 책임져.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네가 이게 이행을 하도록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보증인으로서는 뭘 할 수 있다? 넌만 나한테 이러기 전에 채무자한테 자꾸 독촉을 해봐라. 왜 나한테 그래? 너 얘한테 독촉도 하지도 않으면서 최고 좀 해봐라. 뭐예요? 최고의 항변권. 검색이란 건 야 임마 나한테 그러기 전에 얘한테 쥐어짤 대로 쥐어짜서 얘한테 한번 검색 들어가서 우리가 뭐예요? 그래도 못 받느냐면 찾아와라. 이게 뭐예요? 최고 검색의 항변권입니다. 근데 최고도 해보고 검색도 해봤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압류 들어온다면 더 이상은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